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오복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오복과 흔히 하는 오복은 좀 다릅니다. 오복은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건 복이라기보다는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오복은요,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이야기로서요,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는요, 오래 사는 것, 즉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요.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고종명은 천명, 즉 하늘의 뜻을 다하는 것으로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유호독은 덕을 좋아하고 즐기며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치아는요, 신체 오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이가 튼튼하게 타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재가 타고난 것인데요,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복은 눈이 잘 보이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복은 귀가 잘 들리는 것이고, 5번째 복은요,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복을 타고나셨나요? 오늘은 이 오복 중에서요, 치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치아에 관한 이야기는요, 많이 있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저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잘못 알려드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꼭 댓글을 남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은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못 알려진 치아 관리 이야기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양치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좋다인데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식생활과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일단 하루에 3번 닦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음식을 드셨다라고 한다면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닦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자주 닦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식이섬유질이 많은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양치는 자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의 섬유질이 칫솔질을 하듯이 치아를 닦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적고 당분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식후에 양치를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양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입안이 텁텁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에 침이 잘 돌지 않는다거나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요, 구강 환경이 변화되어서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서 입안이 텁텁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입안의 세균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침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양치를 통해서 세균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를 갈아내서 이가 시리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열심히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스케일링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스케일링을 할 때 이렇게 찡 하는 소리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리는 무엇인가를 갈아내는데 나는 소리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스케일링은 치아를 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로 진동을 일으켜서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이 치아에 부딪혀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이때 약해진 잇몸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된 잇몸에서는요,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케일링 하실 때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잇몸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시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초음파로 치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시린 느낌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균 찌꺼기인 치석은요, 치아와 잇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석은 정상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고요. 양치를 자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시고요. 관리를 하셔야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케일링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다음은 치약보다 소금으로 닦는 게 좋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치약의 주성분은 이를 잘 닦아내게 하기 위한 미세한 연마제인데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금의 입자가 너무 크고 거칠어서 치아를 닿게 한다거나 잇몸에 상처를 주어서 좋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소금이 다 녹아서 연마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이 잘 닦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입안의 세균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닦아내는 역할은 미용적인 목적은 있어도요, 기능적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치아는 범랑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요, 꼭 잘 닦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잇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입안의 세균 때문인 것이지 치아를 연마제로 닦아내는 것과는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연마제로 범랑젤 표면을 너무 자주 닦아내면요, 범랑젤이 닳게 되어서 오히려 치아를 손상시키게 하고요, 또 잇몸 퇴축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소금 양치를 권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소금은요, 살균 작용이 있는데요. 소금에 있는 염소 성분도 살균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소금으로 인해서 pH의 변화는요, 입안의 세균 환경에 큰 영향을 끼쳐서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 안은요, 약 알칼리성 환경이지만요, 급격한 pH의 변화는요, 입안 세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염도의 변화는 삼투압의 변화를 주게 되어서 살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균 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금 양치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실제 저의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목욕탕에 가서 소금으로 꼭 양치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럼 치약과 소금을 동시에 쓰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킵니다. 치약은 거품이 많이 나야지 세정력이 좋아지는데요. 소금을 동시에 사용하시게 되면요, 거품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pH도 그렇고요, 염도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로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따로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소금 양치 말씀드리면 어떤 소금이 좋으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떤 소금도 다 좋습니다. 맛소금만 아니면요. 죽염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죽염은 비싸니까 드시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양치나 소금물 각을 용도로는요, 꽃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는요, 오히려 정제소금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참고로 정제된 소금이 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